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찔렸나 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그의 아바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말이죠. 사전에 무슨 교감이 없었다면 이러기도 힘들 텐데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은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을 진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법무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와 관련해 한명숙 구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이날 SNS에서 하다 안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한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 정권은 우리가 힘이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뭘 어쩔 건지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직접 감찰로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윤 전 청장의 발언은 거의 궤변에 가까운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데요. 만약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환자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같은 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당시 무혐의 처리 과정이 절차적 정의를 침해했다는 전날 법무부의 감찰 결과 발표를 정면 반박했는데요. 그는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법무부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 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며 사실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조 원장의 글은 박 장관이 기자들에게 감찰 결과는 법무부 감찰관실, 검찰국, 인권국이 넉 달간 진행해 나온 결과물이며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고 한 지 몇 시간 뒤에 검찰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기도 한데요. 박 장관은 법무비서관, 조 원장은 특별감찰 반장을 지냈는데 근무 시기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청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 신분으로 청장 대행을 맡아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를 최종 결재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날 박 장관은 대검은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주임검사였는데 윤 전 청장이 이를 교체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나 조 원장은 애초 임은정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검찰청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전임 윤석열 검찰청장은 임은정 연구관에 대해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며 임 연구관은 다른 검찰 연구관처럼 주임검사인 감찰 3과장을 보조하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제 발표된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는 저희들이 그동안 소위 검찰의 수사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누차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수용자를 반복 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켰고 수사 협조자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 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서류는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사건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되었음에도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 시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받은 사본 기록을 사건 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번호도 없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를 했다고 절차적 공정 위배를 운운했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 방대한 기록을 장시간 검토하여 왔던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 모해 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주임 검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불과 3일 후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 수사 지휘를 하여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의 결론 또한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 식으로 수사한다는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말이 관행이지 사실상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은 대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퇴임 직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보위했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을 짚고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이러한 일을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총장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이번 대검의 직접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문정 검사에게 이토록 열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공개됐는데요. 차기 검찰청장 후보로서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그의 정의감과 책임감, 그리고 시대정신의 소명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사례였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합동 감찰 과정에서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과거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검찰청장 경고 처분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벌을 주고 징계하려는 감찰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달리 징계는 시효가 지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신 청장 경고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무산된 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가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 감찰위원회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으로 합동 감찰을 받아온 한명숙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경고 처분 심의를 열고 무혐의 등 판단에 따라 경고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이 6년 가량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정도로 오래된 만큼 현직에 있는 검사는 딱 2명뿐이었는데요. A 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B 검사는 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앞서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한 검찰청장 경고 처분을 요청했는데요. 한 전 총리 수사가 10여 년 가량 전에 벌어졌고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없는 경고 처분이 내려지도록 추진한 겁니다. 검찰청장 경고는 검사징계법상 징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리 처리 지침 대검 예규에 따른 검찰 내부 행정 처분인 겁니다. 그러나 청장 경고를 받으면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는데요. 경고 사실이 인사자료로 활용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추후 다른 건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엔 경고 전력을 이유로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도 있는데요. 경고 처분은 검찰청장의 검사 직무 감독권 재량에 따른 처분이어서 반드시 감찰위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합동 감찰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들이 중요 감찰 사건이므로 감찰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한동수 부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경제계, 여성계,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검찰청장에 의해 위촉됐는데요. 나머지 한 명은 검사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징계 없이 대충 넘어가려던 대검 직접 감찰을 상징적 의미로서 검찰청장 경고라는 사례를 만들려고 애썼던 이문정 검사. 거센 저항에도 끝까지 밀어붙였지만 이 또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문정 검사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의의 구현이며 법치의 실현인 거죠. 이렇게 끝까지 덮으려는 비리를 파헤쳐내려니 얼마나 많은 방해와 압력을 받았을까요? 윤석열과 조남 간의 저 뻘소리는 그들이 가장 아픈 곳을 찔렸다는 비명의 외침일 것입니다.